정유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정유정이도 완전 범죄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 범죄 피해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오윤성 교수님에 대한 영상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자인 저는 한경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취조반 그런 그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네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전반너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사스마리들 기사 마감 직전에 이제 또한 1순위 대상자이시잖아요. 그래서 1순위라고 얘기는 뭐 하기는 어렵고 좌우간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 오겠구나라고는 이제 느끼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제가 이제 교수님을 뵙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책 내신 거 있잖아요. 2017년. 범죄는 나를 피해 가지 않는다.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 심리라는 책인데요. 유독 여성, 남성이 아니라 여성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범죄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남녀의 성별 그 비는 한 5대5 정도 된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범죄를 하는 쪽과 그리고 피해를 입는 쪽 그걸 보게 되면 5대5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의 부제가 있는데 여성 안전을 위한 범죄 심리. 상대와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아니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와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책을 쓰게 됐죠. 그 따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딸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책에다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저희 딸이 그 자기 대학 동창과 같이 술자리를 한번 하고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늦게 오게 되면 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자기 친구와 같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이제 제가 사건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그때가 한 10시 반 정도는 넘은 것 같아요. 한 11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따님 입장에서는 간에 기별이 안 간 상태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될 수 있으면 통상적으로 한 11시 정도 되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지금 어디쯤이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차, 3차로 못 가게. 뭐 2차, 3차 가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2차, 3차까지 따라가서 바깥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걸 도중에 포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 안전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자들이 우리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이제 가해자의 비율이 남성이 많고 피해자의 비율이 이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재적 그 범죄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은 이제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범행을 하는 것이지 모든 남성들이 다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요즘에 또 여성 살인범 정유정 사건 떠들썩하잖아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유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잖아요. 자기 또래에 있는 여성을 가서 살해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신을 뭐 훼손하고 하는 이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정유정이도 완전 범죄를 좀 꿈꿨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이제 고의정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무 비슷하다. 근데 실제로는 범인이 여성이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다. 저는 이제 어떤 사건을 좀 꺼냈냐 그러면 동춘동에서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또 같이 공범이 있었었는데 뭐 시신의 일부를 나누고 하는 그런 아주 역비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성 범죄라고 하는 거 이외에도 또 하나는 그 피해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한 사람은 과외 앱에서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학생을 가진 학부모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가서 살해를 했고 또 이 동춘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놀고 있는 그 초등학생 중에서 가서 본인이 우리 집에 가서 놀지 않을래? 라고 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죠. 또 하나는 범행 동기예요. 동춘동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여고생이 시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살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정유정이도 자기가 범죄 소설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살인했다. 정유정은 본인이 작가로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감독 그리고 소품도 본인이 구해서 입고 주연, 조연 1인 5역 6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그 동춘동 사건과의 유사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책 얘기로 돌아가서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늦은 밤 나를 따라오는 남자, 밤길 위험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해가지고 밤길, 치안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밤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던 그 사건 중에서 평택에서 일어났던 그 주부 살인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서울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집에서 나올 때 휴대폰을 놔두고 왔다고요. 본인의 집이 평택 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이 여성이 주위 사람에게 전화기를 좀 빌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 남편이 나오기는 나왔다고 들었는데 전화기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본인이 뭐 오겠지.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여성이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범인 잡히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나 좀 데리고 오라든지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데리고 오라든지 또는 딸이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라든지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가서 데리고 옴으로써 어떤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옆에서 누가 이렇게 보호를 해서 가면 그 사람 포기를 할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것이지 뭐 여성 남성 이거 따지는 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강남역 그 화장실 살인 사건에 예. 대해서 또 견해가 조금 있으시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혐오 범죄, 증오 범죄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또 남녀가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범죄 피해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남녀 혐오 논쟁과 연관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결론이 있었어요. 오직 사회적으로 그냥 떠들다가 말았죠. 그것이 범죄 예방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나요? 없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우리가 이제 범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한 사람은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겠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가 봤을 땐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남성들보다는 피해를 많이 당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을 마실 권리도 없느냐? 우리는 뭐 밤길을 혼자 갈 수 있는 권리도 없느냐? 우리는 뭐 옷을 남들이 눈에 확 띄게 그렇게 입을 수도 없느냐? 우리는 그럼 꼭 누구 남자를 갖다 데리고 가야 되냐? 이런 거는 나한테 묻지 마시고 범죄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피해자가 딱 이렇게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 저건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워닝을 해주는 거예요. 교수님의 뭐 의견은 정치적으로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아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성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단 한 명의 그 범죄 피해자라도 감소시키려고 하는 범죄학자의 충정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을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저희 범죄학자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해자 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비극을 좀 자주 마주하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생긴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비극을 자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죠. 뭐 옛날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도 이제 제가 다루기도 하는데 식사하는 시간,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는 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가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또는 가리키거나 또는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런 것이 거의 일상이죠.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목을 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한국 밤길은 위험, 망상인가 현실인가, 범죄학자 생각은? 아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또. 눈빛 리스크가 프로파일러가 꼽은 최악의 범죄사. 예,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예, 최악의. 예, 예, 레깅스 입지 마, 범죄학자의 호소, 대체 왜? 레깅스 입지 마 그러면은 쥐가 뭐 나한테 레깅스 입는 거 돈 보태줘서 이제 당장 그렇게 나오죠. 예. 눈빛이 과학. 요거는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저도 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진지하게 제목을 분석적으로 아, 예. 고민하시는 분이 처음입니다. 저는 늘 분석을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저희 제작진은 1세대 프로파일러로 통하는 오윤성 교수와 밤길,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 제작진은 앞으로도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미미된 경험을 가졌거나 부정확한 기사에 고생한 적이 있거나 제발로 논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이슈 파이터까지 저희 제작진은 각종 사연을 다수 보유한 제보자들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플리즈.